유라시아 대륙 열차 횡단 프로젝트에 막이 올랐다. 이 프로젝트는 과거에 낙타를 이용했지만 이제는 기차로 이동할 수 있는 신실크로드를 직접 밟으며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경기도가 가야 할 길을 모색하고자 기획한 것이다. 오는 2018년 경기도가 새천년을 맞이한다. 1018년 한국 역사에서 경기가 처음으로 등장한 이후 지난 1000년 동안 한반도의 역사, 정치, 경제에서 중심 역할을 해온 경기도로서 진정한 세계 속의 경기도로 발돋움할 기회인 것이다. 유라시아 열차 탐사단은 평택에서 유라시아 대륙 서쪽 끝 포르투갈 리스본까지 열차로 횡단하는 긴 여정을 떠난다. 평택항에서 배를 타고 중국 레닌강에 건너간 후 중국 횡단철도를 따라 중국과 카자흐스탄, 러시아, 독일, 네덜란드를 거쳐 리스본까지 14,735km를 32일에 걸쳐 간다. 8월 3일 인천공항으로 돌아오는 대장정이다. 그런데 왜 중국 횡단철도를 따라 열차를 타고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하는가? 18세기 이후 막혔던 실크로드가 다시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크로드는 중국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 터키의 이스탄불과 로마까지 연결되는 동서문명이 교류하는 통로였다. 우리의 선조 중 신라와 고구려 사람들은 실크로드까지 진출하였다. 신라 고승해초가 불법을 구하러 중국 당나라까지 갔다가 다시 인도양을 거쳐 인도까지 간다. 돌아오는 길에 아랍 지역을 들렀다가 실크로드 넘어와서 중국에 머무르며 불법 연구를 계속하였으며 왕후 천주국전이라는 제목의 기행문을 남겼다. 사마르칸트의 아프라시압 도성 내 유적 벽화에도 고대인들의 흔적이 남아있다. 한국 역사의 고대인들은 중국을 넘어 실크로드까지 진출하여 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이후 한국인들이 실크로드 오아시스로를 넘어갔다는 기록은 찾지 못하였다. 실크로드는 그렇게 우리 역사와 멀어졌다. 강진갑 경기대 교수는 21세기 들어 그동안 거의 막혀있던 실크로드가 다시 활성화되고 있다. 동서경제 교역로로서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심에는 중국 횡단철도가 있다며 낙타 타고 오가던 실크로드를 열차가 달리니 철의 신실크로드 시대가 열린 것이다. 길이 열리면 사람이 오고 가고 경제가 활성화되며 새로운 문명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1018년 한국 역사에서 경기도가 처음 등장했으니 2018년이면 경기도가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게 된다. 한국에서 중국 교류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경기도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키워드가 중국이라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중국은 지금 고속철도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 횡단철도가 고속철도로 개편된다면 한국의 입장에서 중국 횡단열차를 이용하는 편익은 대단할 것이다. 중국 횡단열차 출발 지점인 레닌강은 평택에서 가까운 항구이다. 중국 횡단철도 활성화가 경기도와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지점이다. 유라시아 대륙을 열차로 횡단하는 이유는 이 길이 경기도, 나아가 한국 사회 경제에 중요한 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강진갑 교수는 유라시아 대륙 횡단 열차가 여는 미래의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 발전과 분리하여 설명할 수 없다며 유라시아 대륙을 열차로 횡단하는 것은 고대 한국인들이 갔던 기상 넘치는 길인 실크로드를 다시 가는 것이고 미래의 한국인들이 가야 할 길을 미리 가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대륙 연결의 꿈은 남북철도도 있지만 그간 다양한 구상으로 진행됐다. 중국 옌타이와 한국 인천 평택 등과 협의된 열차 페리도 있고 산둥반도와 한반도를 잇는 해저터널도 여전히 이야기되는 사항이다. 100조 원가량이 소요되는 한중 해저터널이 이야기되는 것은 우리의 대륙 연결이 그만큼 소중하고 중국 역시 한국의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경기 새천년을 맞아 경기도가 가야 할 길을 찾고자 기획한 프로젝트인 이번 여정을 통해
실크로드 길 위에서 경기 세천년의 새로운 문명의 길을 여는 열쇠를 찾기를 기원해 본다.